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아침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60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노선의 절반 이상을 손질했는데 버스가 자주 다녀 이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시내버스 노선은 수십 년간 바뀐 도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선의 80%가 팔달로 등에 몰려 혁신도시 같은 신도심은 다니는 버스가 적습니다. 가까운 길을 놔두고 돌아가는 굴곡, 장거리 노선이 많아 버스 이용도는 떨어집니다. 너무 돌아가니까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운전해서 가면 15분, 20분에 갈 거를 한 30분 이상 걸려서 가다 보니까. 전주시가 동서 1개 축으로 한 노선을 60년 만에 남북 3개, 동서 3개 축 등 6개 축을 중심으로 바꿉니다. 59개 노선을 없애거나 부분 개편하고 23개 노선을 새로 만드는 등 전체 노선의 절반 넘게 손을 봤습니다. 굴곡 노선과 운행거리가 감소하면서 배차 간격이 평균 15분 줄고 운행 횟수는 평균 10%가 늘어납니다. 혁신도시 같은 신도심은 운행 횟수가 최고 2배 가까이 늘고 처음으로 버스가 운행하는 외곽 지역도 있습니다. 버스가 기존보다 많이 다니면서 그만큼 기다리는 시간과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이 줄어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선과 지선 개념의 노선도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완주군의 이서와 삼내 지역이 우선 대상입니다. 갈아타야 하는 점이 있지만 버스가 짧은 간격으로 자주 다니게 됩니다. 환승 편의를 위해 무료 환승 시간을 10분 늘립니다. 1단계로 이서 삼내를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면서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충분히 대화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전주시는 노선 개편으로 이용객이 5년 동안 10%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노선 개편안은 34개 지역별 설명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뒤 오는 10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군산 제2국가산업단지는 영세한 중소기업을 위해 임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의 토지주인 LH가 경매로 공장 건물만 낙찰받은 업체들에게 전업체에 밀린 임대료까지 떠넘겨 갑질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전기 설비를 만드는 이 업체는 2년 전 공장 건물을 경매로 매입한 뒤 토지주인 LH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다 거절당했습니다. LH가 전 임차인이 내지 않은 임대료와 연체료 8천여만 원을 내지 않으면 계약을 맺을 수 없다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업체가 거부하자 LH는 이 업체를 상대로 건물을 비우라는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장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공장 임대차 계약이 안 돼서 공장 등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인 영업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매로 공장 건물을 낙찰받은 이 업체도 어쩔 수 없이 전 업체에 밀린 임대료를 대신 내줬습니다. 3년치 임대료와 연체료, 여기에 LH의 소송 비용까지 무려 1억 9천만 원을 낸 뒤에야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납품을 하려면 공장을 등록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당하지만은 그거를 감수를 하고. 이곳 산업단지에만 6곳의 업체가 7억여 원의 임대료를 대신 내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H는 그러나 건물을 낙찰받았다고 해서 입주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 산다는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많아 심사를 통해 입주 기업을 선정하는데 밀린 임대료 같은 전 임차인의 의무는 승계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권만 얻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겁니다. 건물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것 역시 업체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유자한테 앞으로 임대 해줄 거냐 어쩌냐 이런 걸 다 따져보고 살지 않습니까? 임대료는 얼마나 이런 것도. 근데 전혀 그게 물어보지 않고 샀다는 게 저희에게는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하지만 LH가 입주업체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때까지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다른 업체에게 밀린 임대료를 떠넘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다 적발돼 고발 조치된 익산의 폐석산과 관련해 익산시가 담당 간부 공무원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2011년부터 3만 5천여 톤에 이르는 지정 폐기물이 폐석산에 불법 매립됐지만 사전에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담당 간부 공무원을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들이 답답한 건 다양한 학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건데요. 이 같은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입시 설명회가 전북대에서 열렸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북대에 마련된 학과 탐방 입시 설명회장. 100여 개 학과별로 부스를 마련해 탐방을 나온 고등학생들을 맞았습니다. 학과에 대한 소개와 고등학생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대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상담해 줍니다. 혹시 수업 진행 방식하고 수업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일단 저희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영어 특성화학과라서 100% 모든 수업을 다 영어로 진행을 하고요.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꿈, 끼에 맞는 학과를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여기 학과 탐방에 오고 나서 실제 치대생과 얘기도 나누어 보고 상담도 해보면서 어떻게 제가 치대를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고 제 꿈이 좀 더 구체화됐던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학과 탐방 외에도 전공 체험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한 모의 면접,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입시 전형 설명회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열렸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하게 이렇게 걱정을 안고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게 되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너무나 유익한 프로그램 같습니다. 이틀간 계속되는 입시 설명회에는 84개 학교 만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참여합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전라권 외에 경기, 강원, 충청권에서 27개 고등학교가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국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구름처럼 몰려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우리 지역을 넘어서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인터넷이나 인쇄물이 아닌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입시 설명회는 학생들의 꿈을 구체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완주 로컬푸드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저농약을 넘어 무농약 농산물을 재배하고 최근에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까지 재배하며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지와 마늘 등 각종 농산물을 길러 완주 로컬푸드에 납품하고 있는 임병목 씨. 임 씨는 평소 화학 농약을 전혀 쓰지 않고 유황 등으로 만든 천연 농약을 사용합니다. 한 번만 써도 병충해가 사라지는 일반 농약과 달리 천연 농약은 3번 이상 뿌려야 하지만 안정된 판로가 있다는 게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화학농약을 써서 쉽게 농사를 져가지고 우리가 판로가 없는 것보다는 그 친환경 농자재를 2번, 3번 써서 안정적으로 져가지고 졌을 때 소득이 안정적으로 올라오는 게 훨씬 득이 되는. 완주 로컬푸드는 2012년 출범 당시만 해도 대부분 일반 농산물이었지만 이제는 모두 토양과 잔류농약 검사를 통과한 저농약 제품. 로컬푸드 측은 빠르면 2년 안에 모든 납품 농가를 임병목 씨와 같은 무농약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가공식품에 화학 첨가제 등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 데 이어 최근에는 식용유와 화학간장 등 유전자 변형 작물이 사용됐을 걸로 의심되는 제품들까지 국산 원료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채우려면 원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점들을 설명하면 우리 소비자분들께서도 흔쾌히 동의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소비자분들도 식품의 안전에 대해서 상당한 불안함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 같은 방향은 소비자들의 신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건 자체도 싱싱하고 그냥 저희가 맘 놓고 먹을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 그냥 들려서 한 가지씩이라도 가져가고 그래요. 도농 상생 모델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완주 로컬푸드가 안전한 밥상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최근 전북의 음식점들이 전국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식품산업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현 주소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정원익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백화점에 전북에 본사를 둔 제과업체가 지난해부터 입점해 있습니다. 입점 초기에는 빵을 사기 위해 3시간을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전국 3대 빵집 중에 하나인 서울에만 가 있을 줄 아는 이런 브랜드가 천안에 와서 고객들도 저희 푸드스트리트, 신세계 충청령 푸드스트리트에 고마워하고요. 전주에 본사를 둔 이 음식점은 전국에 20곳이 넘는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갈비와는 다르게 끓여 먹는 갈비라는 차별성으로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저희는 그 돼지 갈비하고 콩나물을 이용해가지고 끓여 먹는 식의 갈비 전골식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독특한 저희만의 그 독창성이 있고요. 서울 강남의 고속버스 터미널은 2014년 전국을 대표하는 음식들로 한식당을 구성했습니다. 전체 5곳의 음식점 가운데 3곳이 전북의 음식점입니다. 전주라는 어떤 그 지명을 가지고 외식과 이렇게 접목을 했을 때 아무래도 일반 전국적인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뢰도가 아주 높다고 봐야 되겠죠. 전국의 음식 프랜차이즈 업체 2,367개 가운데 전북 업체는 5.7%인 135개입니다. 전북을 기반으로 한 프랜차이즈의 성장은 세수 증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 인테리어, 용역, 농산물 공급 등 관련 분야의 파급 효과도 작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가맹점의 인테리어를 저희 협력업체인 전주업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떠한 인력 그리고 자재들이 타 지역에 이동해서 작업을 하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맛의 표준화, 메뉴 개발, 물류 시스템 확충 등의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방송되는 시사계획판에서는 전북 음식점들의 산업화를 취재한 서울로 간 전북의 맛이 방송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국도 30호선 확장 공사 구간 가운데 새만금 방조제에서 변산 교차로까지가 오늘 임시 개통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휴가철 변산반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국도 30호선 격포하서 확장 공사 구간에서 새만금 방조제에서 변산교차로까지 3.8km를 오늘 임시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올해 말과 내년 말에 차례로 개통됩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살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전주의 한 주차장 부근에서 지적장애 3급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대생 치마 속을 촬영하다 붙잡힌 경찰관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의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7일 전주의 한 상점에서 여대생 치마 속을 촬영하다 적발된 진안경찰서 소속 A경위의 휴대전화를 복원한 결과 다른 여성들의 사진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경위를 상대로 이 사진들을 몰래 찍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완주 31도, 전주와 남원 30도 등 28도에서 31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밤부터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시작돼 주말인 내일 오후 늦게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입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요일인 모레부터는 당분간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구 증가로 완주군의 마을 수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기업 유치와 혁신도시 조성, 귀농귀촌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현재 마을 수 역시 529곳으로 1년 전보다 39곳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2년 뒤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익산시가 숙박업소에 대한 조사에 나섭니다. 익산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실제 투숙 가능 여부와 시설 현황 등을 파악해서 부족한 숙박시설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장수군이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에 방송시설을 설치합니다. 장수군은 현재까지 206개 마을 가운데 153곳에 방송시설을 설치하고
오는 2018년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진안군이 지난해에 이어 지방자치 행정대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진안군은 지방자치TV와 월간 지방자치저널이 주관한 지방자치 행정대상 시상식에서 2년 연속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JTV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